안녕하세요. 윤시아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그 시멘틱 태그를 가지고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 나와져 있는 페이지를 보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우리가 구현할 사이트가 이 스타벅스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고요. 큰 레이아웃을 갖다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상단 부분부터 한번 레이아웃을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상단 레이아웃을 구현을 한다고 이제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은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요.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고 걔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보는 구현을 해보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위에 상단 부분을 갖다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조금 땄거든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여기 영역은 위에 상단 메뉴는 헤더 영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단 영역이고 주요한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내비게이션과 중요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 차이를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 메뉴, 커피 전문점에 해당하는 이 메뉴, 사용자들이 자주 가는 메뉴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로그인이라든지 뭐 마이 페이지 같은 내용들은 사용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중요한 내비게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하단에 많이 있거든요. 하단으로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요, 뭐 이 회사의 소개라든지, 뭐 인재 채용이라든지, 뭐 입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사용자들이 많이 가는 메뉴가 아니거든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태그로 처리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위에 해당하는 이 메뉴 거의 상단에 있죠. 상단 헤더 부분에 있는 메뉴들은 내부로 처리를 하고 이제 푸터 영역에 이제 자주 보이는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간단한 내용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따 넣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요거 위에 나와져 있는 메뉴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먼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만드신다고 하시면은요,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영역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지 부모로 묻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나뉘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 먼저 헤더 상단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단 영역이기 때문에 헤더 태그를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가 있고요. 내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먼저 항상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위쪽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애부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헤더 영역이기 때문에 헤더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쟤는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img 태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img 태그를 그냥 써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로고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로고라고 되어져 있는 JPG라는 파일은 없어요. 그냥 쓴 거예요. 임의대로. 그래서 자, 이 이미지 로고가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LT라고 되어져 있는 요 속성 값은요. 우리가 IMG 태그 가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IMG, ALT는 요게 속성 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여러분들 그 IMG 자체의 로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헤더 영역에서 영역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IMG 태그는요, 여러분들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자, 인라인은 영역을 가질 수 없다라고 배웠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얘를 감싸고 있는 영역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멘틱 태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섹션, 본문 영역이라는 뜻이 영역 자체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티클, 정보 전달의 이제 목적이 될 수도 있는 시멘틱 태그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안 쓰셔도요, div로도 사실 표현이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의미가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긴 하지만은 얘 자체가 약간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div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마크업을 하시는 개발자들의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div를 이용을 해서 얘가 뭔지를 그냥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div 쓰고 얘가 로고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div라는 태그는 사실 의미 없는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박스 자체를 만들어주는 태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얘를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모로서 충분히 이 영역 자체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iv는 여러분들이 작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써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id를 쓴 이유는요. div 태그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id, 이름으로 구별을 해준 거죠. 이거는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헤더 영역에 우선은 img라는 태그를 넣기 위해서 div 영역으로 이렇게 로고라는 이름으로 줬고요. 자, 그러면 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가 바로 얘가 되겠죠. 위쪽에. 자, 그러면은 항상 위쪽, 왼쪽 순서대로예요. 자, 쟤는 주요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요한 내비게이션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메뉴에다가 제일 많이 쓰는 태그가 UL. 자, UL도 나중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은 목록, 순서가 없는 목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목록의 실제적으로 리스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메뉴기 때문에 링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임시 링크로 이렇게 줘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input 태그라고 나중에 배우실 건데, search라는 속성값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주요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내부 안에, 목록 안에 이렇게 리스트로 A 태그로 해서 링크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네, 이제 하단에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하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얘는 주요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 그죠? 요렇게. 그리고 얘네에 대한 이름이 바뀌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바뀌었다고 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요 위에 헤더 영역이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내부가 2개예요. 그죠? 내부가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그가 겹치면은 아이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혹은 나중에 배울 클래스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영역 자체로 구별을 할 때는 아이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부하고 두 번째 내부에 아이디를 주셔서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id라고 해서 이 자체의 영역 자체가 이제 회원에 대한 그죠 영역이기 때문에 유저에 대한 자 명칭으로 이렇게 써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id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탑 메뉴죠. 위에 있는 메뉴다.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체가 여러분들 헤더가 끝난 거예요. 상단 영역이 지금 끝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본문 영역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 영역이 여러분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영역이 본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영역은 우리가 시메틱 태그로 섹션, 그죠? 섹션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은요. 요것도 자체 여러분들 메뉴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를 아마 클릭을 해보시면은 지금 마우스로 올려보면은 툴팁으로 공지사항 더보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뭔가를 전달하려는 이제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전달하려는 그 목적에 이제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티클로 여러분들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보 전달, 사용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들어가져 있는데 자 우선 위에부터 한번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헤더 영역이 끝났기 때문에 섹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섹션에 보시면은 자, 큰 영역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메리 커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요거를 섹션을 우리가 여러 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아이디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디테일한 여러분들이 내용은 얘네들에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얘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로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얘는 제가 아티클로 이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다가 한번 마크업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아티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2개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UL에서 메뉴가, 리스트가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티클 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노티스라고 해가지고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의 아티클.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프로모션에 대한 아티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목적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티클, 프로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티클을 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아티클이 이제 끝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영역은 여러분들 또 세 번째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또 마찬가지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섹션으로 이제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상단에 여러분들 아티클이 끝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본문 영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섹션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또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섹션, 다섯 번째 섹션, 여섯 번째 섹션, 일곱 번째 섹션, 여덟 번째 sek션. 괜찮으세요? 해서 얘가 그러면은 여러 개가 이제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역 자체의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태그 영역 안에서 이 안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그럼 이 영역은 뭐가 되느냐? 바로 푸터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에 내용은 이제 썼다라고 치면은 푸터라고 써주시면은요. 여기 바로 아래 이제 이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메뉴들은 다 뭐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냐? 바로 이제 UL, LIA로 이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위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 푸터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이름이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얘가 UL이 몇 개예요? 하나 목록, 두 개 목록,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그러면은 얘가 UL이 다섯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에 또 여러분들 이 자체의 영역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얘 자체도 섹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UL, 그리고 또 여기도 UL, 자, 그리고 여기는 카피라이트. 지금 카피라이트는 여러분들 P태그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카피라이트는 P태그, 그 다음에 요거는 어드레스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인 간단한 레이아웃을 하시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시멘틱 태그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영역 자체는 여러분들 시멘틱 태그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div를 안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써주셔서 그 자체를 id나 혹은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자식으로 이제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자식이다, 부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 내용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얘네 여러분들이 자체에서 이제 보시면은 CSS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꾸밀 때 부모하고 자식을 표현을 해가지고 CSS를 꾸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바디 안에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라고 하면요. 헤더가 첫 번째 자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마감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식은 섹션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 메리 커피의 섹션. 요렇게로 수정을 할게요. 네. 섹션. 자, 그리고 세 번째 아티클. 세 번째 자식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식, 일곱 번째 자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시작하고 마감이 있는 태그를 갖다가 하나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바디한테 이 div는 손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가 첫 번째 자식인데 이 헤더한테는 몇 명의 자식이 있냐? 첫 번째 자식이 div. 항상 시작하고 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식은 내부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자식은 또 내부가 되는 거죠. 탑 메뉴, 아이디 이름을 가진 내부. 괜찮으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하 관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CSS를 가서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단메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현이 레이아웃 구현이 되어야지만 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왼쪽에 배치한다 혹은 글씨체 혹은 사이즈 같은 내용들 그리고 지금 위에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는 이런 메뉴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CS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CSS 가서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현을 하는 거, 레이아웃을 구현을 하는 것까지만 먼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